뭐 관련 리팩토링도 큰 내용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성자 대신에 생성 메소드를 필요하면 사용하시면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생성자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되고요. 또 다중정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이 같은 생성자를 2개 이상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성 메소드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인자들이 똑같은데 레벨을 받는 인트 하나를 받는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는 없죠. 여러 개 만들 수는 없지만 생성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면 그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컨스트럭터를 쓰지 말고 크리에이션 메소드를 생성 메소드를 대신 사용하는 그런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까 중간에 좀 설명드렸는데 요거를 크리에이션 메소드를 도입했을 때 생성자를 못 쓰게 만들고 싶으면 생성자를 private 또는 protected 만들고 언어에 따라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얘만 사용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뭐 C++ 같은 경우에 뭐 플랜트 클래스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같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바에서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별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성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고 그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그 팩토리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건 팩토리 객체는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생성 메소드만 만들어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원래는 펫을 만들고 이제 펫을 상속하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만들면 실제 클라이언트들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생성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클라이언트는 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얘만 가지고 필요한 처리들을 할 수 있죠. 고양이, 강아지를 create dog, create cat 이용해서 만들고 받는 것도 펫으로 받아버리면 얘네들은 얘한테 숨겨진 상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인 클래스를 new 하는 것보단 이제 만약에 이런 상속 관계에 있으면은 생성 메소드를 이용하는 게 의존 관계를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이 그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 대한 설명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아니지만 생성자 대신에 생성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코드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살펴볼 게 추상 팩토리 패턴인데, 이제 뉴욕에서 그 피자를 만들 때하고 시카고에서 피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재료들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팩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빵, 치즈, 야채, 해산물 이렇게 있어요. 근데 뉴욕에서는 사용해야 되는 치즈가 레지아노 치즈라고 특정되어 있고, 뭐 시카고에서는 모짜렐라 치즈를 써야 된다. 그거를 항상 일치되게끔 쓰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 보시면 하나의 객체를 생성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객체를 생성해 주는데, 만약에 이 빵을 쓸 때는 이 치즈를 써야 되겠고
이런 야채를 써야 되겠고 이런 해산물 써야 된다. 그거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서 내가 얘를 이용해서 도우를 달라 그러고 치즈를 달라 그러면 어울리는 그 빵에 어울리는 치즈를 주게 되는 거죠. 그거의 일관성을 보장해 주는 게 그 abstract factory 패턴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 abstract factory는 인터페이스를 여러 종류의 객체들을 생성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데 관련 있는 그런 객체들을 함께 써야 되는 경우에 관련 있는 객체들을 생성해 주는 그런 팩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콘크리트 팩토리 2는 프로덕트 A2, B2, 뭐 A, C1 뭐 이런 식으로 얘와 관련이 되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생성해 주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A를 받은 다음에 B를 받으면 이 A, B는 서로 같이 써야 되는 그 A, B를 A와 B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일관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abstract factory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뉴욕 인그리디언트 팩토리가 있고 시카고 인그리디언트 팩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뉴욕 피자를 만드는 그 뉴욕 피자에 맞는 재료들을 주는 그런 팩토리가 있고 시카고 피자에 맞는 재료를 주는 팩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만들어서 얘를 쓰게 되면은 시카고 피자에 맞게 뉴욕 피자에 맞게 빵과 치즈와 해산물과 야채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abstract factory는 뭐 이런 예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light theme, dark theme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여기에 만약 사용되는 어떤 버튼들이 있고 노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light theme을 쓸 때 만들어줘야 되는 버튼들 뭐 이런 것들하고 얘가 있을 때 다르겠죠. 그러면 내가 dark theme factory를 이용하게 되면은 dark theme에 맞는 GUI 컴포넌트들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늘 걔 갖고 쓰면은 이 dark theme에 맞게끔 꾸며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해주는 게 abstract factory 패턴입니다. 그래서 응용이 여러 객체 집합들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이 관련 있는 객체들을 함께 사용돼야 될 때 이제 이 abstract factor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여러 개의 세부 객체들과 상호작용해야 되는데 A 객체를 쓰면 또 B 타입 객체는 특정한 객체가 돼야 돼. 그럼 그거의 일관성을 보장해 주는 게 abstract factory 패턴입니다. 그래서 팩토리 패턴은 단점으로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덕트가 추가가 되면 케이스열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메소드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운 팩토리 메소드 패턴과 abstract 팩토리 패턴을 비교해 보면은 팩토리 메소드는 상승을 통해 객체를 생성해요. 반면에 abstract 팩토리는 상속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해세이를 이용해서 팩토리 객체를 유지하고 전략 패턴 형태가 되는 거죠. 유지하고 그 유지한 애한테 뭘 달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거고 얘를 달라고 또 다른 애를 같이 얻게 되면은 둘이 서로 조화가 되는 애를 주는 그게 abstract factory고요.
abstract factory는 보통 여러 개의 생성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추상화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예처럼 관련 있는 객체가 4개면 4개의 생성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게 abstract factory 패턴입니다. 금방 끝났네. abstract factory는. 별거 없어요. 뭔지 알겠죠? 이해되죠? abstract factory는. 그러니까 객체를 여러 개를 써야 되는데 이런 객체를 쓰면 그와 함께 이런 객체를 꼭 써야 돼. 그러면 그거를 쓰게끔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abstract factory 패턴입니다. 네, 뭐 질문 있어요? 혹시 abstract factory에 대해서? 되게 간단해. 원래 팩토리 패턴은 목적이 명확하고 코드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토타입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프로토타입 패턴은 이제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교재의 이 부분에서 소개되는 패턴은 아닌데 생성 패턴이 나온 김에 또 생성 패턴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패턴은 언제 쓰냐면은 객체의 상태가 소수의 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매번 새롭게 객체를 생성하기보다는 객체들을 만들어서 유지해 놔요. 그 다음에 객체를 새롭게 생성해야 될 때 요청을 하면은 새롭게 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객체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걔를 복제해서 주는 거예요. 만약 불변 객체이면 그냥 주면 되죠. 근데 불변 객체가 아니야. 그러면 얘가 쓰면서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그냥 주면 안 되고 복제해서 주는 거예요. 복제해서. 클론해서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객체들을 미리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요구가 있을 때 이 만들어 놓은 애들을 복제해서 주는 형태가 프로토타입입니다. 소수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도 응용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토타입 객체를 활용하는 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가 복제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면 객체를 복제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패턴을 쓰기 위해서는 클래스들이 복제 기능을 올바르게 제공해야 돼요. 복제 기능을 올바르게 제공한다는 거는 C++는 뭘 만들어줘야 돼?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자바는 클론 메소드를 올바르게 재정의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돼 있는 애들은 프로토타입 패턴에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복제 기능을 클래스에 우리가 구현할 때 요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shallow copy, deep copy, member-wise copy. 이렇게 요 세 개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바부터 설명하면은 자바는 shallow copy, deep copy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 shallow copy가 어디에 구현되어 있냐면은 오브젝트 클래스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shallow copy는 객체가 유지하는 이 메모리를 또 다른 애로 그냥 복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shallow copy예요. shallow copy는
객체의 메모리 내용을 새 객체로 복사해주는 메모리 복사를 하는 게 이제 샬롯 커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메모리 복사를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참조를 갖고 있으면 얘가 복사가 되니까 두 개가 뭐 어떻게 돼요? 복제가 돼도 똑같은 애를 가리키고 있게 되겠고, 얘를 위해 수정하나 얘를 위해 수정하나 같은 애가 수정이 돼서 복제가 됐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복제해 주는 게 이게 뭐예요? 딥 카피입니다. 딥 카피. 그래서 샬롯 카피, 딥 카피 두 가지 개념이 있고, 이제 딥 카피가 필요한 건데 샬롯 카피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클론을 잘 만들어서 멤버 변수 중에 그 딥 카피를 해야 되는 애들, 딥 카피를 해야 되는 애는 원시 타입들은 딥 카피 이런 개념이 필요 없죠. 자바에서 원시 타입들은. 객체 타입은 딥 카피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객체 타입 멤버 변수가 딥 카피를 해야 되나요? 모든 객체 타입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안 해도 돼요. 불변 객체들은 딥 카피를 안 해도 돼요. 걔는 어차피 상태를 못 바꾸니까 둘이 같이 가리키고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내 멤버 변수 보고 원시 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럼 샬롯 카피해도 되는 거고요. 원시 타입뿐만 아니라 객체 타입을 멤버 변수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객체 타입을 잘 보고 이 객체 타입이 불변 객체인지 아닌지 봐야 될 거고, 그 불변 객체가 아니면 일반 객체이면은 디커피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C++는 요 개념이 없어요. 샬롯 카피라는 개념이 없고 멤버 와이즈 카피, 디커피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와이즈 카피는 멤버 단위로 복제가 이루어져요. 멤버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C++는 내가 복사 생성자를 안 만들면 시스템에서 복사 생성자를 제공해 줍니다. 제공해 주는데 얘가 제공해 주는 그 복사 생성자는 뭘 해요? 샬롯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C++는 뭘 해줘요? 멤버 와이즈 카피를 해줘요. 멤버 와이즈 카피를 한다는 것은 멤버 변수 단위로 복제를 해줘요. 그럼 멤버 변수 단위 복제를 하면 원시 타입은 그냥 똑같이 메모리 카피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객체 타입은 어떻게 돼? 객체 타입은 그 객체의 복사 생성자를 또 이용해서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멤버 와이즈 카피이고요. 여기서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객체 타입을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포인터 타입을 주의해야 돼요. 포인터 타입은 원시 타입과 똑같이 그냥 멤버 와이즈 카피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C++에서. 포인터나 참조 타입. 얘네들을 메모리 복사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디카피하도록 복사 생성자를 잘 정의해 줘야 돼요. 잘 정의해 줘야 되는데 자바는 오브젝트에 있는 그 샬롯 카피하는 기능을 계속 활용해서 재정의 하죠. 근데 C++는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복사 생성자를 활용해서 내가 재정의하는 복사 생성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생각해서 프로토타입 패턴을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자바는 클론 메소드, C++는 복사 생성자와 이동 생성자를 우선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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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념적으로 그냥 예를 들면
클래스 A가 있고 여기 int A, B, B가 있다.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원시 타입이고 이 객체 타입이라 보면 메모리 멤버 와이즈 카피라는 게 A 이퀄 other A. B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복사 대입을 쓰면 이렇게 하겠죠. other.b. 복사 생성이면 그러니까 A는 A, B, B 이런 식으로 땡땡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뭘 하는 거냐면은 other.b죠. other.a. 그러면 B를 생성할 때 other B를 이용해가지고 복사 생성자를 요 B의 복사 생성자에서 얘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멤버 와이즈 카피 C++는. 아니 얘는 그냥 레퍼런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A가 있고 A 객체가 있으면 여기에 A라는 인트 값이 있을 거고 이만큼 또 B 객체가 있는 거지. 요 내용을 이 other B의 B를 이용해서 복사 생성자를 호출해 가지고 얘를 초기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복사 생성자. 이게 개별적으로 원래는 자바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상관없이 그냥 메모리 카피를 해. 이게 자바 형태고요. C++는 얘를 여기로 메모리 카피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적으로 하면서 개별적으로 요런 애들의 복사 생성자가 다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가 C가 아니라 std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std 벡터의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요. 저쪽 A 객체의 other라는 우리가 복제할 때 쓰는 객체의 벡터를 이 복사 생성 벡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요 C++는 요 멤버 와이즈 카피가 이제 자바하고 다르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파이썬은 우리가 별도 만들진 않죠. 복제하는 걸 카피 모듈이나 디카피 모듈을 이용하면 돼요. 얘가 그냥 얕은 복사도 돼. 그럼 카피 쓰면 되겠고요. 이 파이썬 객체가 얕은 복사하면 안 돼. 디카피를 해야 돼. 그러면 디카피 모듈을 써서 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 생긴 거죠. 우리가 각각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클론이나 복사 생성 같은 거를 파이썬을 만들 이유는 없죠. 만들지 않고 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프로토타입 패턴을 활용하고 싶으면은 이제 프로토타입을 이용해 가지고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생성할 클래스들은 자바와 C++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올바르게 동작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프로토타입 패턴을 쓰는 예를 들어 보면 미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미로를 만드는데 이 미로는 단순 미로가 있고 좀 더 복잡한 미로가 있고 여러 종류의 미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로를 만들 때 그 안에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은 메인 자체가 있고 미로 자체가 있고 방이 있고 벽이 있고 문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심플 팩토리, 메인 팩토리는 요런 애들 쓸 때 요런 애들을 줘서
생성해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를 하는 거예요. 요런, 그러니까 심플 메이즈 팩토리는 심플 메이즈 객체를 이용하게 되겠고, 벽은 심플 워, 방은 심플 룸 뭐 이렇게 돼 있고, 트랩에는 심플 메이즈인데 벽에 이제 트랩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룸에도 어떤 트랩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팩토리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라 그러면 쭉쭉쭉쭉 만들어요. 만드는데 요 팩토리에서 요 예제를 하나 봅시다. 문을 만들어요. 문이라는 건 어떤 방하고 어떤 방을 이 문을 열면 또 다른 방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방이 아닐 수도 있는데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는 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문을 새롭게 뉴에서 만들지 않고 여기다 주네. 이 심플 도어면 심플 도어를 복제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제해서. 만들어주고 뭐만 바꿔주냐면 이 방이 R1이나 R2를 연결하는 문이라는 정보만 바꿔주는 거예요. 만약 문을 만들 때 정보가 많아. 근데 그 정보들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복제를 하고 심플 도어를 복제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토타입 팩토리는 뭐냐면은 객체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객체들이 필요할 때 이 객체를 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클론에서 만드는 거예요. 클론. 그래서 요렇게 필요한 정보만 바꾸는 게 프로토타입 패턴입니다. 근데 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자바 코드잖아요. 자바 코드는 어떤 애들인지 복제할 때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부르면 돼요.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상관없나?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만 만들어 낸다고 해서 코드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 폴리모피즘이 되게끔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코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C++는 도를 프로토타입 월. 아씨, 근데 이것도 또 이상하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예제를 이게 자바 예제라 그렇지만 이제 C++ 가면 예제가 지금 잘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이게 C++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사 생성자를 잘 만들어 놔야지 이제 프로토타입 패턴을 쓸 수 있는데 얘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요런 클론 같은 메소드를 만들어야지만 다양성을 이용해 가지고 객체들을 복제해 가지고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펫이 있고 그 밑에 강아지, 고양이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펫 리모컨으로 유지한 애를
복제해가지고 뭔가 쓰려 그러면 잘 안 되겠죠. 타입 리모컨으로는. 그래서 그 리모컨으로도 올바르게 복제를 하려 그러면 이런 C++에서도 이런 클론 메소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잘 동작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패턴을 그러니까 C++에서는 얘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얘만 만들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다양성 때문에 자바처럼 클론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 응용에 따라서는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썬은 웬만한 경우에는 카피와 디카피의 던더 메소드를 제정이 안 해도 돼. 그냥 모듈에서 가져다 쓰면 되는데 만약 내가 그 모듈에서 제공해 주는 딥카피와 또는 카피 말고 조금은 다르게 복제를 만들고 싶으면은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얘와 얘를 내가 내 클래스에 제정해 주면 돼.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딥카피를 활용할 때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가 동작하는 게 아니라 내 클래스에 내가 만들어 놓은 요 카피와 딥카피가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도 이제 이런 형태로 그 별도 복사 생성자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다양성을 위해서 이런 코드가 필요하면은 이런 클론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클론이라는 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프로토타입 패턴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프로토타입 패턴을 쓸 때에는 상위 패턴의 리모컨을 갖고 하위 패턴의 객체들을 복제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 갖고 안 되고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클론 메소드들을 제정해 줘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거는 뭐 특별히 볼 건 없고요. 네. 그래서 프로토타입 패턴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